커피 드시고요. 저는 그래도 집에서는 커피를 안 먹는데 그래도 한연에 출근하면은 이 브레이크 타임 때 커피 한 잔 먹는 즐거움으로 살아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이렇게 어떤 종착지가 있기 때문에, 끝이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부분도 되고, 또 중간에 뭐가 있기 때문에, 축구 같은 경우는 전반전, 후반전 사이에 뭐예요? 그게 있잖아요. 거의 브레이크 타임이 있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한테는 브레이크 타임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 시간이 저한테는 휴식의 시간이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 재충전의 시간이기도 하고, 제가 예전부터라고 얘기하면 그렇지만은, 제가 인체 파동 원리로 치료하면서 부터는 계속 끊임없이 설명을 해요. 어떻게 어떤 분들은 보면은 설교를 한다. 또 많이 들었던 게 뭐냐면 남창기 원장은 사이비 교주 같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게 틀린 말이 아닌 거죠. 뭐 저희 아버지가 어쨌든 목사님이셨으니까 어릴 때부터 뭐요? 아버지를 보고 자랐잖아요. 자식은 부모의 그림자를 보고 자란다는 의미 속에서는 그런 관점도 되고, 또 저도 한때는 경제적 자유를 누린다면은 저는 신학을 하고 싶었어요. 또 내지는 철학을 하고 싶었고, 또 다르게 얘기하면 역사를 하고 싶었고, 근데 그런 것이 지금 제가 남창기 한의원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대면하면서 하는 것들이 다 뭐예요? 신학을 하고 철학을 하고 또 이렇게 역사를 적 관점으로 여러분들하고 대면하고 있다. 단순히 남창기 원장은 친쟁이, 약쟁이 이렇게 되지만은 결국은 이런 철학을 하고 종교를 하고 신학을 한다는 관점은 꼭 신학교를 가야지만이, 철학과를 가야지만이 가능한 일이 아니다. 실제 철학을 해도 신을 모르고 인간을 모르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저는 한의학을 하는 관점에서 이 한의학은 종합예술이에요. 그 안에 뭐예요? 신학, 종교, 역사, 사회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또 감사하고, 또 결과적으로 이렇게 신학을 한다, 뭘 한다, 또는 제가 이렇게 떠든다, 설교한다, 이게 다 뭐겠어요? 한마디로 보면은, 김선 사모님, 여러분들하고 뭐 하는 걸까요, 이게? 여러분들은 남창기 원장 지 혼자 지 좋아서 떠든다, 설교한다 하지만 이게 뭐예요? 제 입장에 봤을 때는? 교류한다. 예, 요거. 교류. 아이고, 아주 저보다 더 유식한 말을 쓰시네. 저는 이제 그거는 뭐예요? 순환. 딸의 순환. 이 마스크 다 벗겨야 돼, 전부 다. 이 마스크가 뭐예요? 이게 단절이에요. 차단이고. 이제 맞을 거 그게. 예. 결과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딸의 순환. 교류. 소통. 교통. 교통은 아니야. 또 아닌가 보네. 버스를 탄다는 것은 뭐예요? 자가용을 탄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미당에서 뭐요? 시내 남창규 한의원과 원래 어떻게 와야 돼요? 뭘 타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교통이다. 순환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떠든다. 또 내지는 끊임없이 인체 파동 원리에 대해서 설명한다 하는데, 이게 결국은 뭐예요? 치료다. 딸에서 치료. 치료라는 것은 단순하게 원장이 침도 안 놔줬잖아요. 약도 안 줬잖아요. 할지 모르지만은 이 말이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돼요? 공명이 되는 거, 또는 순환이 되는 거, 소통이 되는 것이 치료다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이게 되지 않고는, 소통이 되지 않고는 아무리 열심히 저 혼자 열심히 해도 효과를 뭐 한다? 안 낸다, 못 낸다는 걸 아니까 저는 어쩔 수 없이 떠드는 거고, 그거를 촉발하게 된 계기가 이 코로나예요. 코로나는 뭐라고요? 말을 통해서, 기침을 통해서, 또 뭐요? 이 사람과 사람과의 체온을 통해서 뭐가 전달이 된다고 생각해요? 바이러스. 응? 예, 바이러스, 세균, 감염이 된다 생각해요. 근데 저는 뭐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려고 하고 순환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느 순간 이게 뭐가 된다고? 감염을 시켜버린다. 전염된다. 똑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돼요? 교류되는 거랑 감염되는 거랑은 어떻게 돼요? 전혀 다르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 마스크를 쓰는 사회 좋은 사회일까요? 근데 어떤 분들 하시는 말씀이 마스크를 쓰니까 감기가 안 생겨 좋대. 열심히 쭉 쓰세요. 앞으로도 코로나 끝나도. 정말 그럴까요? 그렇게 되면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러면은 그분은 마스크를 벗는 순간 뭐가 된다고? 감기 걸린다. 쓰고 있어도 걸리는. 아 걸려요? 네. 지금 저는 좀 계속 네. 유목하고. 그러니까 뭐 지금 이거 어떻든 간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우리 인간이 우리 인체가 또는 자연이 마스크를 쓰는 게 옳다. 이게 우리 몸에 유익하다라고 했으면요. 태어날 때부터 애들이요. 마스크 쓰고 태어났을 거야. 갖고 태어났을 거라니까. 유한 킴벌리 마스크인지 무슨 마스크가 좋다면 그 마스크를 패키지로 갖고 태어났을 거라고요. 하지만은 뭐예요? 심한 얘기로 아이들이 태반 속에 우리 엄마 양수 속에 있으면서도 마스크를 안 썼다고요. 물 속에 있는데도. 우리 생각할 때는 마스크 써도 코도 막고 입도 막고 다 막아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뭐 한다? 마스크 없이 생활한다. 제가 요즘 이렇게 딱 보면은 결국 이제 우리 인체를 본다는 거는 아까도 자연, 뭐 철학, 종교, 과학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물리 이렇게 돼 있지만은 우리 몸을 잘 보려면 뭘 잘 봐야 돼요? 자연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콧물이 많이 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특히 환절기 때 콧물이 뭐냐? 따라해보세요. 결로. 제가 발음이 일자 발음이 잘 안 돼요. 결로. 결로가 뭐예요? 설명해 주세요. 제가 잘 몰라. 결로라는 게 앙하고 박하고 무슨 차이 때문에? 온도차, 또 따라 습도차 때문에 생기는 물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콧물이 난다는 의미 속에서도 뭐다고? 안하고 박하고 우리 몸 인체하고 바깥하고의 뭐예요? 온도 차이를 뭐 하려고? 조절해 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콧구멍이 어떻게 돼 있어야 된다?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는 예를 들면 숨은 입으로 쉬어야 돼요? 코로 쉬어야 돼요? 예? 코로 쉬어야 돼요. 입으로 쉬면 안 돼요. 어떻게 뭐 그렇다고 입을 어떻게 차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 들어가는 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호흡은 코로 한다. 코로 한다는 의미 속에서는 뭐요? 코의 솜털이라든지 이런 그 비강 구조를 통해서 뭐라고? 예, 먼지, 미세먼지도 걸러질 건 걸러지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외부와 내부의 뭐 인체와 자연의 뭐요? 온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어떤 동물이에요? 변온동물이에요? 항온동물이에요? 항온동물이다. 항상 뭐요? 36.5도, 6도, 7도에 근접하게 돼 있어야 돼요. 뭐 빙하기로 따지면은 그때랑 지금 온도는 알겠지만은 지금 21세기에 있어서는 36.5도, 6도 이 정도에 근접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끊임없이 외부의 온도나 알래스카에 있든 아프리카에 있든 적도에 있든 그 외부 온도랑 내부 온도를 뭐 하기 위해서 조절시키기 위해서 코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마스크를 차단해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코로나는 또는 감기는 안 걸릴지 모르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문제가 야기된다. 네. 그래서 병 주고 약 주는 거예요. 약 주고 병 주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백신 나올 때까지만 마스크 씁시다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뭐 심한 얘기 백신 나오고 나서도 마스크 쓴다면 이게 사기지 뭐. 딴 게 사기인가? 그리고요 우리가 다른 걸 다 떠나서 또 엽기로 썼지만은 작년에 11월달 김장철 때 제천의 코로나 환자가 어떻게 돼요? 확진자 수 대비 사망자가 4%였어요. 어찌 보면 전 세계급이에요. 가장 뭐 인도나 어디가 제일 심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심한 데가 제천이었어요. 그런
폭풍 한가운데서 제가 이렇게 진료를 하면서 겪어본 경험에 의하면은 남창규 한의원에 코로나 걸린 환자가 한 명도 없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 돌아가신 분도 안 계셔요. 다만 백신 주사 맞아가지고 위독하신 분은 계셨어요. 그럼 저희가 남창규 한의사 입장에서 봤을 때 시골 한의사, 제천 한의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가 더 무서운 거예요? 코로나가 무서운 거예요? 백신이 무서운 거예요? 네, 여러분들 학습이잖아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 남창기 네가 아무리 코로나가 없다 하지만은 내가 코로나 한번 알아보니까 무섭던데. 그럼 그 사람한테는 절대적인 거지. 그러니까 남창기 그 개인사적으로 얘기한다면은 다 자기 경험으로 자기 학습으로 얘기한다면은 남창규 한의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코로나보다는 뭐예요? 백신이 더 무서운 거예요. 또 다르게 얘기하면은 코로나가 아무리 위험하다, 위중하다라고 하지만은 올 3월달 이후로 코로나가 뭐 델타 변이 바이러스다 하지만은 올 3월달 이후로 제천에 코로나 환자가 사망한 환자가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작년 11월 달에 돌아가실 분들은 뭐예요? 다 돌아가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는 제천에서만큼은 뭐하다고? 없다. 없다는 말이 또 기분 나쁘면은 코로나로 걸려서 죽는 분은 없다. 하지만은 코로나 백신 주사 맞아가지고 돌아가신 분들은 심심찮게 주변에 있잖아요. 그럼 저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아, 백신은 조금 조심해야겠네요 하는 거지. 그렇다고 뭐 백신을 맞아야 된다, 맞지 말아야 된다, 이걸 싸우자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는 논리는 다르다는 거지. 어떤 사람은 맞아도 되고 어떤 사람은 목숨 걸고 맞아야 되는 상황이 있다. 그거는 그런 부분에서는 사회적 합의라고 하지만 개인적인 인권, 자유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뭐예요? 존중해줘야 된다. 좀 전에 우리 처음 오신 그 어르신 같은 경우도 다리가 힘이 없고 다리가 오징어 다리래. 오징어 다리가 어떤 다리예요? 그 백신 주사 맞고 나서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눈이 안 보이고 다리가 오징어 다리 마냥 어떻게 돼요? 예, 비비 꼬여서 자꾸 뒤로 넘어지고 자꾸 넘어진다. 그래서 아까 무릎도 뭐예요? 그 넘어져서 까인 상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증상을 가지고 정형외과 갔어요. 내가 백신 주사 맞고 났더니만 다리가 오징어 다리가 되고 눈이 안 보이고 자꾸 넘어진다. 자꾸 부딪히고 자꾸 뒷걸음질 친다. 네, 백신 때문에 그런 것 같아 하니까 정형외과 선생님 뭐라고 그래요? 상관이 있다고 그러겠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러지. 이걸 가지고 보건소나 청와대 가서 따진다고 따져져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백신도 뭐라고? 치료다. 따라해서 백신도 뭐라고? 치료다. 어떤 사람한테는요, 백신을 맞았더니만 내가 가지고 있던 옛날 아픈 게 없어져. 말 돼요? 된다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는 백신은 오로지 뭐에만 효과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코로나에만 효과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은 제가 말하는 치료라는 관점에서는 꼭 그게 아닌 거예요. 위장을 치료하는 약이 뭐에도 좋아질 수 있다? 두통에도 좋아질 수 있어요. 위장에 효과를 내는 침이 어디에 위장에는 효과가 없고 머리 효과가 있다든지 발에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그래서 치료라는 건 여러분들 자꾸 위장이면 위장, 간이면 간, 발목이면 발목으로만 생각하는데 우리 몸이 다 뭐 하고 있다? 순환하고 있다. 교류하고 있다. 우리 몸 안에서도 뭐 하고 있다고요? 교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쪽이 막혀 있다라는 관점에서는 반대편 쪽을 자극을 줘도 여기가 풀리는 거지. 그래서 치료라는 의미는 다르게 얘기하면 뭐예요? 따라서 자극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백신을 맞았잖아요. 그럼 백신을 맞아서 어디가 아프잖아. 그럼 그 아픔이 드러나는 순간 뭐예요? 딴 게 어떻게 된다? 안 보인다. 숨는다는 거지. 이해하셨어요? 치료라는 거는 인체 파동원리 치료, 또 세상에서의 모든 치료는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결책은 그걸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LH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고. 대장동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고요. 걔들을 그 주범을 찾아가지고 발본색원 하는 게 아니라고. 그 대장동의 해결책은 뭐라고요? 딴 거야. 예를 들면 선거를 통해 가지고 그거를 심판하든가, 또 다르게 얘기하면 대장동보다 더 썩어 빠진 더 부패한 그런 게이트를 뭐 해서 드러내서 그거에 관심을 포커스를
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대장도 뭐 한다고요? 없는 게 되는 거예요. 해결이 되는 거라고요. LH가 그런 거고. LH를 해결했어요? 아니잖아요. 지방선거를 통해서 뭐 했다고? 심판을 한 거예요. 그게 LH 해결책이라고. 우리 몸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아버님이 뭐 백신을 맞아서 다리가 꼴렸다, 오징어 다리가 됐다, 어지럽다, 눈이 안 보인다라고 하지만은 어떤 부분에서는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은 또 뭐야? 딴 거는 좋아졌을 수 있다. 예를 들면은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백신이 좋다 나쁘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몸이 또는 세상이 해결하는 해결책은 뭐예요? 관심을 뭐하다? 딴 곳으로 돌려라.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 하는 순간 뭐예요? 제가 요즘 좀 똥배가 많이 나고 체중이 제 인생에서 제일 많이 쪄요. 그 왜 그러냐 했더니만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 스트레스를 풀려니까 뭐예요? 어떻게 할까요?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예, 먹는다. 또 달리 얘기하면은 술을 마신다. 맥주를 마셔. 집에 맨날 퇴근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밥 먹으면서 맥주 마시는 게 일이에요. 얼마나 좋을까. 나쁠 줬어. 어? 좋아요? 어쨌든 좋죠. 근데 마실 땐 좋대요. 예, 마실 땐 좋아요. 그러니까 그 의미 속에서는 뭐예요? 내 스트레스를 뭐예요? 술로 먹는 걸로 푸니까 어떻게 돼? 그 순간만큼은 뭐 한다고요? 스트레스를 뭐 한다? 잊어버린다. 스트레스를 푼다는 의미가 다시 말해서 뭐 한다고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발목이 아프다. 스트레스, 발목이 아픈 거를 뭐요? 침을 통해서 뭐 하게 만든다?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지. 이해하셨죠? 네. 모든 치료가 그런 관점인 거지.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남창기 원장 체중이 불었어요. 지금 우리 집사람이 저를 얼마나 흉을 보는 줄 몰라. 아주 처음에는 아기곰이 좋다고 하더니만 통통한 신랑이 좋다고 하더니만 이제는 아주 체중이 불었다고 아주 저를 막 여기 있습니다. 구박해. 하나도 안 불었는데. 아니 근데 우리 집사람이 우리 박스님은 맨살을 못 봐서 그렇지. 아니 이게 원인 태도가 하나도 안. 예, 어떻든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 그러면은 뭐요? 대신 스트레스를 풀려고 스트레스를 없애려고 술을 마셨다. 근데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체중이 늘어나는 거를 뭐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또 스트레스 체중이 불어난 걸 가지고 또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도로함이 타버리지. 이해하셨죠?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본다면은 당연히 그런 것들조차도 뭐 해야 된다고요? 인정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 게 좋아요? 체중 늘어나는 게 좋아요? 그거는 다 안 좋다는 관점이지만은 다만 그래도 뭐예요? 그걸 부정하면은 더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우선 이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를 뭐 하자? 내주는 관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아 좋을 게 있어요? 뭐 만병의 근원이 다 스트레스인데 그럼 스트레스를 없애는 대신 스트레스를 좀 푸는 대신 체중을 좀 주는 게 어떻겠어요? 그런 관점에서 되는 거지. 체중도 빼고 스트레스도 없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술도 마시고 욕심이 아주 덕지덕지한 거지. 아셨어요? 네. 저는 그런 관점에서 하나를 내주고 하나를 받은 거지. 우리 인생도 그런 거다. 뭐든지 다 좋은 것만 꽃길만 걷게 해주세요. 하나도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그런 거 있으면 제가 먼저 할게요. 근데 또 내지는 하나도 안 아프면요 절대로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은 뭐하다고? 불행이 전제돼야 돼. 내가 아픔이나 시련과 역경과 고통이 있죠. 처절해야지만이 그 속에서 어떤 성취감이나 행복감이 더 큰 거지. 다 가질 수는 없다. 예? 예, 다 다 가질 수 없다. 또 내지는 다르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행복이라는 관점에서는 소유의 관점에서 보면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행복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뭐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 숫자라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지. 제가 해보니까 아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 딱 보니까 이 길로 가가지고는 답이 안 나온다. 그런 관점에서는 뭐예요? 다른 삶을 택해야 된다는 거지. 그게 우리가 말하는 지성이고 지성으로서 어떻게 돼요? 영성이고 우리가 많이 공부를 많이 해서 알아야 된다. 유식해야 된다. 이제는 뭐예요? 그 관점이 아니라는 거지. 지혜의 관점이 가야 되는 거고
이제는 내가 50평짜리, 100평짜리 아파트를 가지는 것도 좋지만 이왕이면 가지면 좋잖아요. 없는 것보다는. 하지만은 거기서 브레이크가 안 걸린다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제 살아간다는 거는 뭐예요? 종착지가 있다는 거. 또 내지는 휴식, 브레이크를 가지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소유에 더 목을 매면 안 되는 거지. 소유와 다른 삶이 뭐겠어요? 나누는 삶이라고. 소유는 뭐예요? 움켜쥐는 삶이고, 나누는 게 뭐가 나누는 거겠어요? 지금 여러분들하고 뭐 하는 거? 교류하는 거, 소통하는 거, 제 지식, 지혜를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자랑하기도 하지만 또 다르게 얘기하면 뭐예요? 나눠주는 거잖아요. 뭐 돈 받고 나누면 저도 좋긴 한데 그런 플랫폼이 있으면 저도 돈 받고 나눌 거예요. 하지만은 그래도 뭐요? 내가 요게 돈이 되겠다 해서 나눠주는 거랑 다르죠. 돈이 되는 순간 또 뭐 하게 된다고? 움켜쥐게 돼요. 그러는 관점에서는 오래 가려면 뭐 해야 된다고? 네, 나눠야 돼. 이게 손을 뻗는다는 의미 속에서는 뭐 상대하고 악수한다, 체온을 교환한다, 교류한다는 관점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런 나누는 삶이 더 행복하다. 여러분도 행복하지요? 네. 원장님 이제 내일부터는 설교하지 마시고 침만 놔주세요. 충분히 알아먹었으니까. 네. 하지만은 코로나가 이런 거를 어떻게 돼요? 또 촉발했다 남창규 하여금. 이게 이렇게 마스크를 통해서 전염, 감염, 뭐 단절 이런 개념이 되니까 저는 뭐요? 한의사의 관점에서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하고 뭐 하고요? 체온을 교환한다, 환기한다, 순환하는 관점에서 이것도 중요하다. 사회적 거리도 어떻게 돼요? 너무 멀어져 안 되는 거죠. 적당한 거리, 그 2m라고 얘기하잖아요. 2m의 거리 속에서는 뭐예요? 너하고 나하고 손을 뻗을 수 있는, 손이 맞닿는 거리예요. 그 거리를 넘어서는 순간 또 단절이 되는 거니까. 그래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내시고요. 예, 모실게요.